네, 안녕하세요. 마음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부터 해서 장 마감 때까지 이 코스피 코스닥의 미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빨간불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장 마지막에 코스피 지수가 이 동시호가 때 음봉의 모습도 보이긴 이제 하락 전환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플러스의 마감을 보여줬고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번 주에 코스피의 저점 지지가 확인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주가 흐름은 사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있는데 기술적인 차트의 형태로 본다면은 분명히 코스피 쪽에서 지수의 하방 지지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때 플러스권의 모습들을 좀 상승 반납을 하면서 음봉의 캔들이 연출되긴 했지만은 최근에 지지 흐름이 나왔던 2000선, 그리고 다시 한번 2060선까지 또 장중은 208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하방 지지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점 지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저점 확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쪽에서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외국인은 어제와 동일하게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습니다. 우선은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잡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은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양봉으로서, 그러니까 시장이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도는 일정한 특정한 섹터에서 집중돼서 매도가 나왔을 뿐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꺾어내리는 그런 매도는 아니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증시 안에 있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종목에 대한 순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도 플러스 유지로 마감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장주 흐름이 좀 다릅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의 장주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급등 출발했지만 장 후반때까지는 꾸준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코스피와 동일하게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장 후반때까지 일정한 밴드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코스피를 함께 보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하방으로 좀 보였다라는 것.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구성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르게 시장 방어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리는 섹터가 없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움직임이 견고한 상태에서 지수만 하락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전체적인 지수가 지지 흐름이 나왔죠. 횡보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급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메디톡스 그리고 코미팜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코스닥의 지수는 꾸준하게 옆으로 일정한 밴드를 지켰다. 등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켰다.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가 아니라 다른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강한 시장이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사고 파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많은 시장이었다.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로 해서 중소형주가 강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따라서 코스피에 대한 하방 지지력이 강한 상태에서 하방 지지력이 있었을 때 저점 인식이 지수가 되었을 때 저점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항상 드려왔었죠. 자, 오늘 저점 인식이 컸었던 섹터가 유난히도 강했었는데요. 자, 반도체 섹터하고요. 자동차 업종들이 강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아침에 개장 전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지만은, 우리가 지수에 대한 저점이 확인된다면은 저점 인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섹터들, 1월 달을 기억해보자. 12월 달까지 하락을 했다가 1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1월 효과를 만들었던 섹터가 그대로 반복 학습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왔었죠. 저점 인식이 강할 수 있는 섹터, IT와 자동차가 1월 달에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이 물론 각각의 이유는 다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분기, 2분기까지 어려웠던 거를 하반기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차에 대한 효과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멕시코 관세 또 추가적으로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사적인 이익으로 해서 자동차 이슈가 되었지만은 어찌되었든 이 이슈가 선택되었던 섹터들이 이럴 효과에 나왔던 섹터 그대로이다. 한번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반도체 섹터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IT 대표주들이 모두 다 반등을 하는 상태였고요.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최근에 연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가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지수에 대한 하방 지지력 떨어지기 이전까지는 같은 하락세였지만은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멕시코 관세에 대한 부가 우려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조정의 모습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올랐다라는 것. 여기에는 기아차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아차도 반등의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차 대비해서는 높이는 다르지만은 저점 인식화가 되고 있다는 거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2050선, 2040선 이 라인대를 계속 위아래 반복을 하더라도 이 라인대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 오래 머문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된다. 저점 인식이 되고 하방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가 된다면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 올라간다면 저점 인식이 커질 수 있는 IT 1월 달에 효과가 있었던 자동차 그리고 이 저점 인식이 됐을 때는 이 IT 섹터도 좋지만은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 잡아야 된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상당히 좋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태할 수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업종군들이 고르게 상승을 했는데 유난히 더 큰 상승을 보였던 거는 저점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성장주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이제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는 이 경기에 대한 흐름들로 해서 움직였다라면은 선택되어 있는 IT 부품주들에 대한 순환매인데요.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름세, 성장주로서 올라왔고요. 또 IT 부품주들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스마트 부품주들도 우리가 1월 달에 움직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폰 나왔을 때 가장 부각이 되는 기능이 어떤 거죠? 카메라 모듈이었습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였어요. 전면 디스플레이, 쿼드 러플, 또 이제 이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이 가장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IT 부품주들이 강했을 때 카메라 모듈과 OLED 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 오늘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파워로직스가 상당히 눈여겨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OLED 쪽에서는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선택돼서 갈 것이다. 1월 효과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학습 효과 할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포지션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 차트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의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나서 이 업종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의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쪽의 업종 흐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에서 이 IT 부품주들에 대한 지수 상승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IT 부품 지수에 대한 흐름인데요. 오늘 지지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됐던 것들. 물론 이제 어제와 오늘의 지수 이틀의 차이긴 한데요. 상승세가 다른 업종들보다 빨랐다는 것.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포인트죠. 그리고 코스닥 IT 종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점 지지가 나왔을 때 IT 부분들 중소형주가 강했는데 IT 종합 지수 차트가 이렇게 시장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포함된 것들을 보셔야 돼요. IT가 섹터가 강하고 중소형주가 강하고 코스닥 승에서 종목 흐름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장에서 힌트를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는 이 포인트로 해서 지수가 이제 빨간불 킨다? 섹터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제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넥스트 클래스입니다. 우선은 내일은 휴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자 하루는 남겨두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왜 꺼냈느냐?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조금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를 그토록 원했는데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다. 그러면 무역 분쟁에 대한 장기화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우선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가 나왔을 때는 증시에는 단기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역 분쟁에 대한 장기화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탄력성이 좀 둔화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단기적 흐름은 좋다라는 것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은 탄력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대마장세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관점이 더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장기화로 넘어가 보면요. 우선은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과 또 모레 나올 수 있는 지표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또 이달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저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 빨리 탈피해서 2100, 2200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갇혀있다? 개별 장세로 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경기에서 자신이 붙을 수 있는 저점 인식이 클 수 있는 IT 자동차 섹터는 지켜가되 테마적인 모멘텀들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테마적인 흐름들은 어디서 힌트를 얻을 것이냐? 자, 우선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국에서요, 대미 보복 카드로 해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의 압박을 가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으로의 관광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부의 움직임도, 그러니까 그 중국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제한, 또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개별 기업 제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페덱스에 대한 제재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게 미국의 자동차 포드 회사인데요. 자,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개별주의 흐름들, 테마주의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중국과 미국이 계속 꺼내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보복 카드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 자, 이 안에서 본다라면은 히토류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들이죠. 내일장,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농산물 수입에 의해서 반사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돼지 열병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사료주가 농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수혜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뉴스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포드사에 대한 규제가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반사이익, 이와 같은 흐름들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 흉티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수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고민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들을 살펴보신다면 아이디어 충분히 채워질 것 같고요.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